안녕하세요. 파워포인트 강의를 맡게 된 서정아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화면 구성부터요. 파워포인트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작업하기 편한 상태로 환경 설정하는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으로 화면 구성부터 시작을 해볼 건데요. 상단 제목 표시줄에는 여러분들이 파워포인트를 다 만드시고 저장을 할 때 이름이 보여지는데요. 혹시 저장하지 않으셨다면 프레젠테이션 1, 2, 3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숫자가 들어가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화면에 왼쪽 상단을 보시면은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라고 하는 메뉴는 아래쪽에 있는 것을 리본 메뉴라고 하거든요. 리본 메뉴에서 내가 자주 사용하는 메뉴들을 뽑아서 빠르게 실행하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이따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테지만 여러 가지 만드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따가 슬라이드를 바꾸어서 설명을 해드리고요. 지금은 이 위에 있는 왼쪽 상단에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것은 리본 메뉴이다 라고 하는 건데요. 이 리본 메뉴가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조작을 하시다가 이렇게 안 보이면 다시 홈이나 삽입이나 그리기나 이러한 메뉴들을 아무 데서나 하셔도 상관은 없고요. 더블 클릭해서 메뉴를 고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고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클릭을 해야지만 메뉴가 떨어지는 메뉴들로 이렇게 변경이 되고 자리 차지가 안 돼서 다른 곳을 클릭하게 되면 다시 없어지고 또 눌러주셔야 하는 불편함이 있거든요. 편집하는 화면 상태를 크게 해서 보시는 거는 좋지만 메뉴 구성 때문에 한 번씩 더 클릭해줘야 되는 불편함이 있으니까 메뉴 버튼을 2번 더블 클릭하셔서 고정해서 쓰시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왼쪽 화면을 슬라이드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업하시는 것들의 축소 화면으로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축소된 그림들을 클릭해서 전환을 해서 사용을 하시기도 하고요. 미리 보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형태로 빠르게 이동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랑 같은 역할을 해주시는 것이 여러분들 화면 오른쪽 아래에 보기 방식인데요. 보기 방식이라고 하는 곳에는 주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이 세 가지의 특징만 알고 계시면 돼요. 제가 지금 박스 해놓은 세 가지 아이콘 중에 첫 번째 아이를 기본 보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 보기 상태에서는 여러분들이 항상 화면에서 보시던 작업할 수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에 있는 아이콘이 사각형이 조그맣게 4가지가 있잖아요. 말 그대로 여러 슬라이드 보기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제가 박스에 놓은 건 현재 슬라이드부터 쇼 보기 아이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세 가지를 기억을 해주시고요. 지금은 두 번째 보기 상태를 한번 눌러보실까요? 자, 두 번째 보기 상태 여러 슬라이드라고 하는 걸 눌러보시면 지금 여러분들이 왼쪽에 슬라이드 조그맣게 미리 보기 되어 있었던 것들을 크게 누르셔서 내가 원하는 슬라이드를 순서를 변경한다거나 그룹을 나누어서 여러분들이 작업하실 수가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슬라이드를 복사해서 다른 파일로 복사를 한다든지 이런 거를 하실 때 여러 슬라이드 보기 한 상태에서 작업하시는 게 편하실 테니까 이 기본 보기와 여러 슬라이드는 여러분들이 쉽게 전환을 하실 수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화면 오른쪽 아래에 있는 기본 보기라고 하는 걸 누르셔도 되고요. 여기 여러 슬라이드 중에 나는 여기로 돌아갈 거야 라는 의미로 더블 클릭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편하신 방법으로 다시 돌아오고요. 이 슬라이드를 나는 작업 표시줄에서 여러분들 화면에 아까 세 가지 중에서 하나가 더 있었죠. 여러 슬라이드 보기 오른쪽으로 슬라이드 쇼라고 하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눌러주시면 아시겠지만 쇼 보기 상태로 되어 있어서요.
이것의 단축키가 F5라고 하는 것과 Shift F5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클릭하신 아이콘은 Shift F5라고 하는 단축키의 아이콘이에요. 차이점은 무조건 1번의 슬라이드부터 열어주는 F5라고 하는 것과 현재 세 번째 슬라이드를 보고 있었어요. 거기부터 쇼보기가 실행이 된다라고 하는 Shift F5라고 하는 슬라이드 쇼 아이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파워포인트를 하시는 동안 작업을 하시게 되면 화면을 확대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화면 오른쪽 아래에 있는 더하기 빼기 표시를 누르셔도 되지만 마우스 휠을 컨트롤과 함께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 화면이 확대되거나 축소가 되는데요. 확대를 하신 상태에서 작업을 하시고 다시 축소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화면의 오른쪽 아래에 있는 작업의 최적화 아이콘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아이콘, 제일 구석에 있는 아이콘이 최적화 아이콘이거든요. 이 아이콘을 콩 눌러보세요. 그러면 화면 구성이 여러분들 보고 계신 화면상에 최적화돼서 작업 슬라이드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 이런 식으로 화면 하는 것을 조금 알아봤고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보통은 작업을 하시게 되는데요. 우리가 아이콘의 세 가지의 차이점을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새 슬라이드라고 하는 아이콘이 있어요. 그 밑으로 새 슬라이드라는 글씨가 있고요. 그리고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특징을 알고 계시면 좋은데요. 일단 처음에 있는 새 슬라이드 아이콘을 클릭하셨을 때 항상 첫 번째가 제목 슬라이드고요. 두 번째가 제목 및 내용이라고 하는 걸 입력할 수 있는 상태가 열려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거랑 똑같은 슬라이드를 새롭게 만들 거예요 라고 했을 때 차이점을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두 번째 슬라이드에서 제목이라고 글씨를 썼어요. 그 다음에 새 슬라이드를 만들 거예요 라고 할 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아이콘을 한번 클릭하셔도 괜찮아요. 아니면 컨트롤 M이라고 하는 거 눌러주셔도 괜찮아요. 아니면 여기 있는 미리 보기가 되어 있는 조그마한 슬라이드를 클릭을 하신 후에 엔터를 해주셔도 돼요. 세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편리하신 방법으로 눌러주시면 기존에 있었던 두 번째 슬라이드 말고 새롭게 슬라이드가 추가가 된 것을 아실 수가 있는데 기존에 있었던 틀을 똑같이 하나 더 만들 거예요 라고 한다면 단축키를 사용하시거나 아이콘을 클릭하시거나 하시면 되지만 나는 지금 이거 말고요. 아무것도 틀이 없는 빈 화면을 열 거예요 라고 할 때는 새 슬라이드 글씨를 누르시고 빈 화면이라고 하는 슬라이드의 틀을 사용하겠다. 클릭하시게 되면 새롭게 만들어지면서 비어있는 화면이 들어가요. 그럼 우리가 여기에 도형을 만들어서 넣기도 하고요. 다른 작업들이 들어가도록 하겠죠. 근데 만들다 보니까 제목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는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게 아니라 기존의 틀을 다른 걸로 변경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럴 때는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메뉴에 제목만이라고 하는 걸 눌러서 제목도 쓰면서 도형을 그릴 수 있는 상태가 되기도 하겠죠. 그래서 세 가지 차이점 이해되시죠? 기존에 있었던 틀을 똑같이 만들 거예요. 아이콘을 누르거나 컨트롤 M이라고 하는 걸 눌러주셔도 되고요. 기존에 있었던 틀이랑 다른 것을 만들 거예요 라고 한다면 새 슬라이드라는 글씨를 누르면서 다른 틀을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이미 만들어져 있는 슬라이드 편집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다른 레이아웃으로 변경, 다른 틀로 바꿀 거예요 라고 한다면 그때는 레이아웃이라는 메뉴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특징을 아시는 것부터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닫기 누르셔서 저장 안함이라고 하는 거 눌렀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슬라이드에 있는 빠른 실행 도구 모음 리스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여기에 보여지는 것들을 제가 화면을 좀 바꾸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들어 놓을 빠른 실행 도구 모음 리스트를 제가 보여드리는 중이거든요. 이 리스트는 제가 작업을 할 때 주로 많이 사용하는 아이콘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저장하기부터 아이콘 삽입하기, 그리고 자르기부터 좌우 대칭까지 작업을 하시다 보면 저랑은 조금 다르게 추가적으로 필요한 게 있으시겠지만 이러한 것들은 미리 세팅을 해놓고 시작을 하시면 좋을 듯하여 미리 보여드리는 중인 거고요. 이러한 리스트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는 방법 우리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왼쪽 상단에 빠른 실행 도구 모음 리스트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이것을 가지고 추가할 때 사용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텍스트 상자를 많이 쓰겠다라고 할 때 삽입이라고 하는 메뉴에 텍스트 상자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삽입이라는 메뉴의 텍스트 상자를 보시면 새 슬라이드와 마찬가지로 상단에 아이콘이 있고요. 아래쪽에 글씨가 있어요. 우리가 가로 텍스트 상자, 세로 텍스트 상자를 분리해서 쓰실 거라면 글씨가 있는 곳에서 하셔도 되지만 우리는 일반적으로 가로로 되어 있는 텍스트만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글씨가 있는 거 말고요. 아이콘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요. 그러면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추가라고 하는 메뉴를 눌러주실 수가 있어요.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추가라고 하는 걸 눌러주셨을 때 이것을 가지고 조금 더 빠르게 실행할 거예요 라는 의미로 이것이 몇 번째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Alt라는 키보드를 조금 길게 눌러주시면 제 거에는 5번째 있대요. 그러면 Alt5라고 하는 숫자를 누르셨을 때 마우스 포인터로 텍스트 상자를 클릭하신 거랑 같은 역할을 해주고요. 그러면 우리가 마우스로 이거를 이미 눌렀다라고 하는 상태에서 클릭하시면 글씨를 쓸 수 있는 텍스트 상자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몇 번째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단축키로 사용을 하셔서 Alt를 기본으로 시작을 하셔도 괜찮고요. 그렇지 않고 나는 빠르게 접근하는 용도로 사용할 거예요 라고 한다면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었던 리스트를 추가하는 방법으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도 차후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게 있어요. 오른쪽 버튼을 누르셔서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추가하실 수 있고요. 자, 그렇지 않고 이 아이콘을 자세히 보기라고 하는 건데요. 자세히 보기라고 하는 걸 누르면 필요한 게 있다면 클릭해서 체크 열어주시면 돼요. 저는 새로 만들기도 눌러보고요. 열기도 추가해서 눌러볼게요. 근데 이렇게 순서대로 하지 않고요. 일단 닥치는 대로 클릭하다 보니 내가 원하는 순서가 아닐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집에서 리스트를 만들어 놨는데 회사에 갔는데 똑같은 리스트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리스트를 저장해서 회사에 가져가실 수도 있고요. 또는 제가 이 리스트에 있는 것들을 나눠드린 파일이 있는데 그거를 적용하는 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세히 버튼을 눌렀어요. 아래쪽에 기타 명령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이것을 클릭하셨을 때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라는 메뉴가 보여요. 이것은 파워포인트 옵션을 눌렀을 때랑 동일한 메뉴를 구성을 하고 있고요.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라고 하는 메뉴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명령에서 왼쪽에 있는 항목을 오른쪽으로 추가하셨을 때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실 수가 있고요. 원하는 개체를 클릭하시고 상단으로 또는 하단으로 이동을 해서 내가 원하는 순서대로 편집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보통은 하시는데 왼쪽 상단에서 명령 선택이라고 하는 걸 고르시고요. 모든 명령이라고 하는 걸 펼쳐서 원하는 것이 있다면 눌러서 꺼내주셔도 되고요. 또는 아래쪽으로
홈 탭, 삽입 탭, 그리기 탭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나는 자주 사용하는 것을 클릭할 거야 라는 의미로 탭을 클릭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삽입이라고 하는 메뉴에 나오는 모든 메뉴들이 아이콘화가 되어 있어서 나와요. 그러면 이것을 선택하시고요. 오른쪽으로 추가라고 하는 버튼을 누르시면 선택이 되어 있었던 메뉴 아래쪽으로 기호가 들어가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주 사용하시면 좋은 메뉴들을 제가 리스트로 나누어 드렸어요. 그러면 그것을 가져오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화면 아래쪽에 가져오기 내보내기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여기 가져오기 내보내기에서 여러분들이 하신 것을 내보내기 하셔서 그리고 나서 사무실에 있는 걸로 가져와서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럼 가져오는 것부터 제가 나눠드린 파일 넣는 것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용자 지정 파일 가져오기라고 하는 걸 눌러주시면은요, 다운로드 하신 위치 가시면 되고요. 여기에 이런 식으로 유저 파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따닥 누르셔가지고 바꾸시겠습니까? 예 했어요.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화면상에 안 보이실 수는 있어요. 근데 적용은 된 거니까 확인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상단에 여러분들이 지금 추가하신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 추가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리본 메뉴를 넘어가기 때문에 마우스로 이동하는 거리가 좀 있잖아요. 이것을 아래쪽으로 내려주실 수가 있는데 자세히 버튼을 눌러요. 그러면 리본 메뉴 아래의 표시라고 하는 것을 클릭하셔서 아래쪽으로 위치하실 수 있어요. 화면을 좀 차지하는 문제점은 있지만 길게 사용하시다 보면 제목 표시줄에 영향을 주지 않고 우리가 단독으로 빠르게 접근하실 수가 있어서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나는 작업하는 화면이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라고 한다면 다시 위쪽으로 옮겨서 변경을 하실 수도 있어요. 위에나 아래나 여러분들이 편한 위치 잡아주시면 될 듯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추가하신 것은 제가 수업을 하는 동안 차례차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에는 내게 맞는 파워포인트 기본 작업 환경을 설정하는 방법 해보도록 할 거예요. 다양한 것들을 할 거지만 이것만큼은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만 제가 이렇게 따로 마련을 해놨어요. 자, 저장이라고 하는 메뉴를 가시면 여기에 있는 것처럼 프레젠테이션 1이라고 하는 파일명 보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맑은 코딩을 썼어요. 그럼 이런 작업을 안 하셔도 되지만 인터넷에 있는 무료 글꼴을 다운로드 하셔서 설치하실 때는 파일마다 넣을 수도 있고 넣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작업은 파일마다 글꼴을 포함을 했다라고 한다면 파일마다 이것을 체크해 주시는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파일의 글꼴 포함을 체크하시고요. 편집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한 경우에는 모든 문자 포함이라고 하는 걸 클릭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러니까 내가 작업한 컴퓨터에는 글꼴이 더 들어가 있으니까 편집하는 데 문제가 없겠지만 작업하신 파일을 팀장님이 보려고 해요. 그럼 그 팀장님 컴퓨터에는 내가 포함한 글꼴이 없을 수 있겠죠. 그럴 때 편집을 하시려면 모든 문자 포함이라고 하는 걸 하시는 게 좋은데 이것을 선택한다고 해서 언제나 항상 완벽하게 편집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가한 글꼴을 팀장님도 같이 들여서 설치를 같이 하신 후에 편집을 하시는 것을 우선순위로 추천을 하고요. 그거 외에는 지금 이 정도의 파일의 글꼴 포함만 체크를 하시되 모든 문자 포함을 선택하시는 게 좋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것의 작업은 파일마다 해주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고급이라고 하는 메뉴를 가시면 실행 취소 최대 횟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20개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하는 컨트롤 Z 있잖아요. 다시
우리가 했었던 것이 잘못됐다면 실행 취소 버튼을 눌러주실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파워포인트에서는 20개로 되어 있을 때 이게 상당히 부족한 숫자거든요. 도형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였어요. 이게 작업 하나에 포함이 돼요. 근데 많이 떨어뜨려서 움직였다면 벌써 5번에 걸쳐서 실행 취소를 해야지 원래 위치로 가겠죠. 이런 것처럼 실행 취소 최대 횟수는 꼭 편집을 해주셔야 되는 작업 환경인데 최대 150개까지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따로 써놓은 것처럼 메모리 성능에 따라서 설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150개로 하는 건 좋지만 컴퓨터 자체적으로 내가 작업한 150개를 기억을 해주셔야 하거든요. 그래서 기억하는 공간이 적은데 150개로 해놓으면 메모리 성능이 딸려서 작업하시는 속도가 느려지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메모리 상태에 따라서 저는 보통이에요 라고 한다면 100개 이내로 해주시는 게 좋고요. 저는 집에 있는 컴퓨터에서 80개 정도를 하시거든요. 50개만 넘어가시더라도 작업하는데 문제는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추천을 50에서 100 정도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강조하려고 하는 옵션은요, 언어 교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언어 교정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사용을 하시냐면 예를 들어서 컨트롤이라고 하는 단어를 입력을 했어요. 근데 그 단어는 자동 고침 옵션에 체크가 되어 있는 것이 기본인데 자동으로 체크가 되어 있을 때는요. 컨트롤이라는 단어가 CT키라고 하는 단어로 바뀌어요. 그러면 우리가 수동으로 편집하는데 좀 불편하잖아요. 컨트롤이라는 단어가 나한테는 맞지만 이 프로그램 자체에서는 오류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영 자동 고침이라고 하는 걸 해제하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서를 작성을 할 때 타이핑을 많이 하는 MS 워드 같은 경우에는 체크를 하시는 것도 괜찮지만 텍스트 입력을 많이 하지 않으시는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체크를 해제하셔서 사용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사용하시는 것 중에 이제 오류이기도 한데요. 엑셀에서 특정 함수가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파워포인트에서는 분명히 한영 자동 고침이라고 하는 걸 체크 해제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이핑을 하는데 자꾸 영문으로 바뀌는 오류가 있어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아래 한글이라는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어 있을 때 나오는 오류이거든요. 아래 한글, 한글과 컴퓨터에서 제공해주는 아래 한글이라는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셨을 때 이게 업데이트가 되면서 추가적으로 나오는 기능인데요. 여러분들 화면 오른쪽 아래에 시계 모양 아이콘이 있을 거고요. 그 옆으로 한이라고 하는 게 되어 있는데 클릭해 보시면 두 가지 형태로 되어 있어요. 한컴 입력기라고 하는 게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입력기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파워포인트라는 프로그램이 MS사에서 제공해주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한컴 입력기로 체크가 되어 있어요. 라고 한다면 타이핑을 하실 때 자동으로 한영이 바뀌기도 해요. 아래 한글이라는 프로그램을 쓰실 때는 한컴 입력기로 맞춰져 있는 게 맞지만 MS 프로그램을 사용하실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입력기라고 하는 걸 해주셨을 때 이렇게 파워포인트는 자동으로 한글로 바뀌어버리는, 자동으로 영어로 바뀌어버리는 오류를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S 프로그램은 마이크로소프트 입력기라고 하는 걸 선택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들이 컨트롤이라는 키보드를 길게 누르시면 저게 자동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혹여나 저 화면이 나왔을 때는 MS 입력기로 선택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편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중요한 내용이라서 제가 화면상으로 해봤고요. 이번에는 실습 파일로 넘겨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파일이라는 메뉴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이라는 메뉴에 오른쪽 화면을 보시면은요, 여기에 만든이라고 하는 거 보이세요? 이 파일은 제가 만들어서 수정해서 여러분께 드린 파일이에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내 이름이 보였으면 좋겠어요. 하실 때는 왼쪽에 옵션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거든요.
여기에 사용자 이름이라는 곳에 내 이름을 쓰시는 게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처럼 만든 이, 마지막으로 수정한 이에 내 이름이 보이도록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이름은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는 윈도우 탐색기라고 하는 곳에서도 파일을 마우스로 가만히 댔을 때 만든 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화면을 내려주시면 여기 아래쪽에 이 응용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화면 표시라고 하는 것이 체크가 되어 있는 게 기본인데요. 그러니까 이거를 체크한 거와 안 한 거의 차이점은 우리가 파워포인트라는 프로그램을 새롭게 시작을 해요. 근데 어차피 새롭게 시작을 했으니 새로운 비어있는 화면에서 시작을 할 건데 꼭 파일이라는 메뉴를 누른 것처럼 똑같이 보이는 상태에서 우리가 시작을 할 거냐? 이건 무슨 말이냐? 파일이라는 메뉴에서 새로 만들기라는 것이 항상 나와 있는 상태로 시작을 할 거냐? 아니면 클릭을 하셨을 때 새로운 요 편집 화면 상태에서 시작하느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파일에서 옵션이라는 걸 누르셨을 때 이 응용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얘를 체크를 해제하시는 것이 화면상에 한 번에 눌러주시는 불편함을 해제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었어요. 자, 언어 교정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좀 전에 설명해 드린 대로 자동 고침 옵션이라고 하는 걸 누르시고요. 한영 자동 고침 해제하시는 게 좋다라고 하는 부분이었고요.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 보시면 맞춤법 검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요게 체크가 안 되어 있는 상태가 기본이거든요. 그럼 이 체크를 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빠른 실행 도구라고 하는 메뉴가 파워포인트라는 프로그램은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가 문법상이나 맞춤법상의 문제가 없지만 파워포인트라는 프로그램에서 봤을 때 이거는 오류가 생겼어요. 그렇게 빨간색으로 밑줄 쳐주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문법이나 맞춤법이나 이런 것에 색상이 다르게 들어가는데 이러한 경우에 저러한 선들이 보기 싫으시다면 파일에 옵션이라고 하는 걸 누르셨을 때 언어 교정이라고 하는 곳에서요. 숨기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장이라고 하는 곳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일마다 글꼴을 추가하셨다면 체크를 하시는 게 좋다라는 의미였고요. 이것을 하실 때 우리가 완벽하게 편집을 하고자 한다면 글꼴을 같이 가시는 거를 제일 추천을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모두 다 글꼴을 가지고 다닐 수는 없으니 모든 문자를 포함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자동 복구 저장 간격인데요. 이 자동 복구 저장 간격이 지금은 기본적으로 10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진이 많이 들어간 슬라이드를 많이 제작했어요. 저는 한번 만들면 30장의 슬라이드는 훌쩍 넘겨서 100장의 슬라이드를 만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10분마다 하게 되면은 저장하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럼 10분마다 저장을 할 때 오래 걸리는 동안 우리는 작업을 하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파워포인트 파일이 무게가 좀 나간다라고 할 때는 자동 저장 간격을 10분에서 20분 정도로 늘려주시는 것을 추천을 하고요. 나는 파일을 조금 속도가 빠르고 가벼운 상태다라고 한다면 5분 정도로 낮추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작업 환경에 맞추어서 저장 간격은 조절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급이라고 하는 메뉴에 가셨을 때 실행 취소 최대 횟수가 20으로 기본으로 잡혀 있는데 이거를 150개까지 가능하다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보통의 컴퓨터라면 50에서 100번 정도가 적당하니 그거에 맞추어서 메모리 성능에 따라서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미지 크기 및 품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에서도 파일명 보이시죠? 파일명이 보이는 거는 여러분들이 한 번의 설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파일명이 보이는 설정은 파일마다 여러분들이 작업을 해주셔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작업을 할 때 평상시는 용량이 커지는 게 전혀 문제가 없는데 내가 작업한 것을 다시 온라인상으로 올려야 하시는 경우들도 있으세요. 그러한 경우에는 고화질이라고 하는 걸로 되어 있을 때 용량이 커지니까 내가 원하는 곳에 파일 업로드를 하시는 게 불편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해상도를 낮추어서 표현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그래서 150 ppi 정도가 적당한데 여기에서 나는 무조건 용량을 줄일 거야 라고 한다면 96 ppi 정도도 괜찮아요. 그래서 해상도를 낮추면 용량이 같이 낮춰지죠. 그치만 말 그대로 용량이 낮아지면 해상도도 떨어지니까 그런 걸 감안하셔가지고 작업을 하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은 인쇄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인쇄라고 하는 것은 내가 1번 파일은 인쇄하실 수도 있지만 2번 파일은 화면상에서 재생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인쇄를 하신다면 고품질이라고 하는 걸 체크하셔가지고 진행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다음 인쇄 설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우리가 이것을 인쇄 대상을 하는데 항상 전체 그러니까 A4지 한 장에 슬라이드 한 장이 나오도록 할 것이냐 아니면 유인물이라고 해서 원하는 형태의 2장짜리, 3장짜리, 6장짜리로 맞추어 올 거냐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한 번에 설정을 해주셔도 괜찮아요. 근데 이것도 당연히 파일명 보이시죠? 그래서 파일마다 설정하시는 것이 가능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여기서 설정을 해 놓으면 한 번의 조작으로 이렇게 인쇄를 쉽게 하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러한 것들을 환경에 맞추어서 체크를 해 놓으시면 매번 설정해 주셔야 되는 단점은 없어지니까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편집하시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자, 그럼 우리 여기까지 작업을 해 보았고요. 확인하시게 되면 이렇게 작업한 거 좀 전에 설명해 드린 거를 우리가 실습 화면으로 넣어 봤어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글꼴을 검색하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제가 여기에 눈누라고 하는 사이트를 넣어놨어요. 그러면 검색을 한번 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눈누라고 하는 것을 검색하셨어요. 원하시는 검색 엔진 사이트에서요. 눈누라고 검색하시고요. 나오는 결과값으로 눈누라고 해서 상업용 무료 한글 폰트 사이트라고 해서 클릭하시게 되면은요. 여기서 제공해주는 글꼴들은 상업용으로도 무료로 사용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저작권 걱정을 조금 덜 하실 수가 있거든요. 자, 우리 여기에 아무거나 적어보세요 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에다가 파워포인트라고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파워포인트라는 단어를 표현하기에 적당한 글꼴들을 이렇게 추천을 해줘요. 그러면 추천한 글꼴들에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선택하실 때 주의사항이 많이 들어본 회사, 이거 나 많이 들어보고 이 회사 알아요 라고 하는 회사에서 제공해주는 글꼴을 클릭하시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저도 요거는 잘 모르겠는데 이 류양이라고 하는 게 개인적인 사람인 건지 아니면 회사의 단체를 나타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하실 때는 이러한 글꼴들이 아무리 예뻐도 하시는 거는 조금 별로 비추천이에요. 왜냐하면 이러한 저작권들도요. 여러분들이 이 눈누라고 하는 사이트가 괜찮다라고 하는 거는 괜찮은 사이트를 올려주지만 이게 100% 또 완전하다고 하실 수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을 하시는 건데요. 샌드박스 저는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요거보다는 제일 우선순위로 추천하는 건 관공서에서 제공해주는 사이트가 좋기는 해요. 창원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제공해주는 글꼴은 괜찮아요. 서울시, 제주시, 고양시라는 식으로 이렇게 관공서에서 제공해주는 글꼴을 사용하셨을 때는 저작권에 걸릴 위험은 없거든요. 그래서 관공서에서 제공해주는 글꼴이 제일 우선적으로 사용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공이 되어 있는 글꼴 중에서요, 관공서에서 제공해주는 글꼴을 선택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러한 글꼴을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당연히 광고가 뜰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무료로 쓰는 거니까 광고창은 누르지 마시고 닫기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사이트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바로 다운로드 하실 수 있는 거는 아니고 오른쪽에 노란색으로 써져 있는 다운로드라는 단어를 클릭해 주세요. 자, 해당하는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여기에서 바로 보이는 거는 아니고요. 이 해당 홈페이지를 홍보하거나 아니면 글꼴을 홍보하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제일 아래쪽에 있거나 중간에 있거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신 글꼴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주시면 돼요. 제 거는 제가 선택한 글꼴은 한 중간쯤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운로드라고 하는 말이 있는 걸 찾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때 TTF라고 하는 게 있고 OTF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나름은 O라고 하는 글꼴이 들어간 확장자가 해상도가 조금 더 좋아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요거는 두 가지를 다 제공해 주기도 하고 아니면 TTF라고 하는 걸 기본으로 제공을 해주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선택이 가능하다면 OTF를 하시는 것도 괜찮은데요. 저는 동일하게 TTF라고 하는 걸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무난하게 쓰실 수 있는 건 TTF고 OTF는 조금의 오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자, 다운로드라고 하는 걸 클릭했더니요. 저는 크롬 브라우저라고 하는 걸 사용하고 있어서 화살표를 누르셔서 폴더 열기라고 하는 걸 골랐고요. 여기 이런 식으로 다 압축이 되어 있는데요. 압축이 되어 있는 걸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누르셔서 압축 풀기라고 하는 걸 하시는데 찾기 편하게 폴더에 압축 풀기 하시는 거가 괜찮아요. 클릭하시게 되면 압축이 풀리면서 글꼴이 들어가고요. 글꼴이 풀리면 TTF, OTF 찾아주시면 되고요. 이것을 가지고 컨트롤 C 했어요. 그러면 이것을 어디에다가 넣어주셔야지만 이게 인식이 되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데요. 로컬 디스크라고 하는 거 C를 눌러주시고요. 윈도우라고 하는 폴더를 더블 클릭했습니다. 그러면 윈도우라는 폴더 아래쪽으로 폰트라고 하는 폴더가 있어요. 자, 폰트 더블 클릭해서 적용하시면 여기에 있는, 그러니까 내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글꼴 목록들이 보이거든요. 여기에 좀 전에 복사하신 글꼴을 컨트롤 V 하시면 설치가 되는 모습이 보여지실 거예요. 다 되셨다면 이거는 다 닫으셔도 괜찮고요. 그러면 파워포인트로 돌아오는데 파워포인트라는 프로그램에서 좀 전에 설치한 글꼴을 바로 인식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파일만 닫지 마시고요. 열려있는 파워포인트라는 프로그램을 모두 다 종료해서 다 닫으신 후에 다시 프로그램을 실행하시는 것을 해주셔야 해요. 프로그램을 모두 다 종료하고 다시 열지 않으시면 여기 글꼴에서 인식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다 설치를 다 하셨을 때 여기 있는 글꼴들 추가를 해 놓은 글꼴들이고요. 이러한 글꼴들을 선택하시게 되면 원하는 글꼴로 변경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하는 방법과 적용하시는 방법 해봤고요. 이렇게 추가적으로 설치를 하셨을 경우에는 파일마다 이러한 것들을 설정을 해주셔야 한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